배 대표님, 예. 한동훈 원희룡 투톱 체제에다가 일각에서는 나경원 예. 보수의 어떻게 보면 아이콘 비슷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도의 안철수, 예. 그리고 경제의 윤희수, 예. 뭐 이런 분들이 갖고 오각 편대를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느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뭐 삼각편대 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의 활약이 어느 정도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어쨌든 좀 중도적인 이미지가 그래도 있지. 이제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 또 단일화했던 그 기여도 있기 때문에 여하튼 본인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뛰겠다는 각오는 분명히 보여요. 안철수 의원도 그 효과는 있습니다. 게다가 방금 전에 말씀하신 윤희숙 의원 상당히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에 대해서 그래도 한국개발원, 한국개발연구원의 한국개발원의 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영부진이라는 사람이었고 윤희숙 전 의원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좀 나서달라. 경제에 대해서는 윤희숙 아니죠. 실제로 혁신위원장도 근원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윤희숙의 효과 또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당무감사 원외에서 1위를 냈습니다. 1위 했잖아요. 원내에서는 배현진 의원이. 그렇죠. 게다가 이제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이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동작으로 알고 있는 동작은 또 말 그대로 이 한동훈 장관과 정말 어설픈 대결이었나요? 그런 또 대결을 또 펼쳤던 이수진 의원이 있는 지역구이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당무감사 원에 1위를 할 정도면 나경원도 수도권 견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한동훈이 있죠. 나경원이 있죠. 또 분당에 안철수가 있죠. 그 다음에 원희룡이 있죠. 게다가 윤희숙이 있죠. 아니 말씀하신 그대로 오각편대예요. 이 오각편대가 그래서 왜 미국도 무려 1,000조 원을 들인 이 국방비 예산 그것을 집행하는 국방부가 뭡니까? 오각형입니다. 펜타곤. 그러니까 펜타곤의 위력이 그래서 대단한. 여러분들 미국의 워싱턴에 관광을 가보시면 이게 뭐야? 근데 그게 펜타곤이에요. 네, 펜타곤이죠. 우리 고 박사님 가보셨지만 가보셨죠? 네. 펜타곤. 이 펜타곤이 정말 어떤 거냐면 안에 들어가면 나오는 구멍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안내를 못 받으면. 그러니까 저는 겉에서만 봤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펜타곤이라고 하는 이 체제 자체로 계속에 안정된 모형을 우리가 펜타곤이라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펜타곤의 형태로 이른바 원희룡, 한동훈, 윤희숙, 안철수, 나경원 편대가 만들어진다고 봐야 되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이 수도권에서 적어도 한 45% 의석수는 얻어내야 됩니다. 그래야 121석에서 그렇죠. 40, 50석은 얻어야 일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야 그게 경기도와 충청권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서울에서 적어도 절반 가까이. 왜냐하면 서울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던 곳입니다. 서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서울에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나경원, 원희룡뿐만 아니라 여기에 한동훈이 가세된다. 상당히 큰 효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특히 이제 거론되고 있는 지역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저는 일각에서는 뭐 권영세 전 장관, 권영세 의원이 자리를 비켜주고 용산에 그런데 가면 안 됩니다.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니고 종로라고 봅니다. 저는 종로 종로 가능성. 어쨌든 돌풍을 일으키는 쪽으로 그렇죠.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포도 괜찮을 수도 뭐 있고. 일각에서는 정청래. 이 한동훈 장관이 지역구든 비례든 출마하지 않고 지원 유세만 다니다가 대권 가도록 가는 게 어떠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비례대표로 가는 게 그런 건 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그렇죠. 오랫동안 이 정치를 아시죠. 봐온 입장에서 보면 지역구에 가서 돌풍을 일으켜야만이 한동훈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종로든 어디든 정말 어려운데 어떤 사람은 저 대전에 가서 박범계하고 붙어갖고 박범계를 작사를 내버리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쨌든 가장 핵심이 되는 지역에 가갖고 돌풍을 일으켜야 한동훈 효과가 나타나고 그게 총선에 아주 지배적인 바람이 되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그 고 박사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게 무슨 박범계자 생각하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전이 중요해요. 지금
대전에 전부 민주당입니다. 전부 민주당이에요. 충북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동훈이 감으로써 충청권을 쓸어온다라는 거는 엄청난 중요한 충청권에서 절반 이상을 가져오지 못하면 선거 승리 못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예. 아까 지역구에서 1위한 배현진이도 홍성해산. 그렇죠. 홍성 원래가 그 출신이 홍성인가 어디라고 충남 도청에 홍성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도청이 충청도 잘돼 쪽에서는 있습니다. 예. 충청도 쪽에서는 김태흠 충남지사 그렇고 배현진이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확 바람을 일으켜줘야 그렇죠. 지금 충청권이 의석을 찾아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저 송파는 뭐 다른 사람 가도 당선이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우리 배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우리 고 박사님도 배현진 의원을 알 거예요. 배현진 의원은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뉴스 데스크 할 때부터 봤었거든요. 예. 우리 이제 지금 영등포의 당협위원장을 하고 있는 박용찬. 예. 박용찬 당시의 앵커와 배현진 앵커입니다. 예. 그런데 MBC 파업 사태로 이제 뭐 양치를 하는데 왜 물을 계속 내려갔냐 뭐 이런 걸로 이제 뭐 말 그대로 이지매를 당한 거죠. 말하자면 왕따를 당한 거죠. 그래서 나왔는데 제가 이게 배현진 의원을 만나보거나 멀리서 보면 굉장히 의연해요. 지금 엄청 놀랍니다. 지금 아마 초선 의원인가요? 초선이죠. 예, 근데 한번 떨어졌었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말씀 드린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재선 아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삼선 아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오죽 했으면 이준석 전 대표를 향해서도 어깨를 찰싹 때립니다. 누나죠. 야야 준석아 너 그러지 마. 그러니까 참 이 배현진 의원이 보면은 지역구 관리하는 것도 굉장히 의연해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아, 저희 나보다도 누나인가 할 정도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고 박사님 말씀대로 서울 송파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배현진 의원은 사실 전국구 인물이죠. 이런 사람이 인물이죠. 홍성 예산으로 가서 우리 충청도 좀 어떻게 밀어줘요 하면 그때 바람이 나오거든요. 이른바 돌개 바람, 현진 바람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 우리가 선거 전략적 차원에서 배현진 의원 같은 사람 이게 이런 배치를 잘해야 될 겁니다. 예. 이런 이런 전략적인 총선 구도를 누가 과연 하고 있을까? 제대로 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핵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실 홍보수석을 지낸 김은혜도 원래 이제 분당 갑은 안철수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그거 아니면 을 달라 그러는데 아마 이 여권의 핵심에서는 수원으로 가라. 아, 수원이 전부 민주당이 차지하고 수원에서 바람을 일으켜 수도권에서 의석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수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수원이 의석수가 5석입니다. 예. 그런데 수원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이 돌풍을 일으키면 그 5석을 다 유리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네. 지금 여기에 수원에는 민주당은 엄청나게 여기 텃밭 가꾸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김진표, 박광원이 수원에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 지방선거 때는 국민의힘이 상당히 유리했잖아요. 대선 집권에서. 근데 김용남이 나섰는데 수원 출신입니다. 수원고등학교를 나온 김용남이 나섰는데 민주당이 밀려버렸어요. 예. 그 이야기는 김은혜가 물론 뭐 지난번에 지금 안철수 의원은 솔직히 좀 쫄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이러면 크리스마스 때 이 말을 제일 안철수 의원이 싫어한다 그래요. 크리스마스 때 주님의 은혜가 내려온다. 은혜가 내려온다를 싫어해. 주님이 내려오는 건 괜찮아. 은혜가 내려오는 건 안 돼. 은혜? 왜 그래? 실망입니다. 실망입니다. 근데 딱 저는 고 박사님 말씀 맞는 게 정도의 말빨과 능력이 되는 의원이면 정말 여성 의원, 남성 의원 가리지 않고 김은혜의 능력은 대단하잖아요. 이 스피치 능력만큼. 어쨌든 전국적인 이름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김은혜는 수원에 나가서 진도지휘를 해야 되는데 김진표 지역구나 박광훈 지역구에 나갈 만하죠. 왜냐하면 김진표 의장은 이제 더 이상 출마 안 할 겁니다. 안 하죠. 그러면은 그게 빵 나가거나 또는 박광훈 원내대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빵 나가면 다른 지역구까지 뭐 백혜련 등등등 이 지역구까지 엄청난 파급 효과를 김은혜 효과로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나중에 본인이 그 여력을 가지고서 다음 지방선거에 경기지사에 한 번 더 도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김은혜라든가 또 배현진 이런 분들은 전국적인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짜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는 핵으로 사용된다. 그렇죠.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앞서서 배 대표님이 이준석 얘기를 했었는데 이준석이 지금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예. 비난하고 우리 속된 말로 까고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해요. 공격을 그렇죠. 못 하고 딱 한 얘기가 한동훈 장관은 긁지 않은 복권이다. 예. 그래서 긍정적으로 우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그 말 많은 이준석에도 한동훈 앞에는 깨갱이구나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아니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예. 첫 번째로 한동훈 장관의 인기가 별로 안 높다. 그럼 까겠죠. 그렇겠죠. 까겠죠. 지금 인기 안 높은 사람은 다 깝니다. 예. 이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60% 70%면 깔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못 갑니다. 근데 지지율이 낮으니까 마구잡이로 까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 장관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한 장관 이미지만 더 올라가요. 그렇죠. 그런 게 어디에서 우리가 확인되냐면 송영길 전 대표입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본전도 못 건져요. 이건 제가 송영길 전 대표가 뭐 좋다 나쁘다는 뜻을 떠나서 많이 우리 이제 시청자분들은 송영길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시겠지만 아이고 어린 놈이 어린 놈이 완전 흥분을 했어요. 물병을 쫙 집어 던져버렸어요. 저 때려주라 이랬는데 아니 한동훈 장관은 시종일관 차분합니다. NHK가 맞고요. 룸살롱도 맞고요. 거기서 노래 부르고 했다라는 것이 그것이 팩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송영길 전 대표는 엄청난 여기서 실수를 합니다. 선배가 오라고 해서 갔는데 거기는 룸살롱이 아니고 단란주점입니다. 고 박사님, 우리 국민들 눈에 룸살롱은 나쁘고 단란주점은 괜찮은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것도 실제 간 것이 제가 알기로는 보도된 걸로는 5.18 전날인가요? 전야제 가서 NHK 뭐 새천년 NHK라는 데를 간 거 아닙니까? 광주죠? 예. 말이 됩니까? 5.18에? 말이 됩니까? 전야제 가서 여성들 끼고 술 마신 거 아닙니까? 말이 됩니까? 예. 5.18에? 그는 그 김민석이도 그런 자리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고 박사님께서 정말 다 그들의 선배가 되시지만 이렇게 미소로 어떻게 보면 좀 포용을 해주시는 건데 분노하고 격분할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이른바 이준석 전 대표도 한동훈을 건드려봐야 본전도 못 찬다. 세 번째는 뭐냐면 본전을 못 짜죠. 예, 맞아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입니다. 한동훈을 때렸는데 자칫 역풍입니다. 역풍을 불죠. 역풍이 불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대구에서도 한동훈이 1등이에요.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 지금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 한 일주일 사이에 3일 사이에 이준석 전 대표 방송에서 다뤄집니까? 거의 안 다뤄져. 안 다뤄지죠. 전부 한동훈 이야기합니다. 아니면 뭐 엑스포 이야기.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들 관심이 한동훈에게 다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컨텐츠가 나오는 겁니다. 한동훈의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S 스마트 뭔가 대책이 나옵니다. 그럼 전세 사기 어떻게 할 텐데 법을 정비해서 20년 때려서 20년 동안 간판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러면은 이준석은 점수가 자꾸 깎이느냐 3P 현상 때문입니다. 이 P는 뭐냐면 플러스 P. 무슨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무슨 정당을 만들겠다는지 플러스 P 철학이 없어요. 예. 고 박사님. 철학이 정치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내가 어떤 정치를 하겠다. 두 번째 팔러시 P입니다. 있습니까? 어떤 청년 정책을 할지 어떤 여성 정책을 할지 이준석표 정책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그러네요. 여성가족부 폐지가 정책입니까? 병사 월급 200만 원 주는 게 정책입니까? 근본적인 정책이 안 나와요. 마지막 P는 사람입니다. people. 천하 용인 중에서 천하람 그게 무슨 사람들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인물입니까 그게? 김용태 이기인 중에서 내 모든 걸 던지고 이준석 전 대표 신당과 함께 할게 하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처음에 이준석 전 대표 만나고 나서 신당 가겠다 그럽니까? 국민의힘 갈 생각 있다 그럽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씀 뭐냐면 3P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의심하는 겁니다. 신당 정말 맞아? 하는 거 맞아?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은 뭐라 그러냐면
신당할 마음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태경 의원은 예. 한동훈하고 이준석 이 투톱 카드가 최상의 총선 전략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이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사람이에요. 물론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도 생산적 차별을 하겠죠. 그런데 윤 대통령이 정말 화날 대로 화나 있는 감정이 쌓여 있는 이준석 전 대표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손을 잡는다? 에이, 이거는 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고요.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하는 것은 자꾸 뭐 손을 잡는다, 본인이 종로에 출마하겠다 그런 건 하태경 의원 스스로가 주목이 필요해서 또 자기 정치하는 거죠. 관심이 필요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아무튼 한동훈 장관의 향후 정치 행보 예. 내년 총선의 가장 중심적인 핵으로 떠오를 것이 분명하고 국민들의 관심은 계속 증폭되어 그렇죠. 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